네, 안녕하세요. 이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테슬라가 가격 전쟁을 시작을 해서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IRA 법안과 엮여 있는 것들을 2차전지 중심으로 좀 더 연결을 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난 주말 금요일 날 테슬라 주가가 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보셔가지고 거의 뭐 10%, 7%, 8% 가까이 떨어지다가 2% 상승을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처음에 급락을 했던 이유가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 보통 500만 원, 600만 원까지는 하지만 거의 1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할인을 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금 모델 3 가격이 23만 위안이고 지금 BYD의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 22만 6천만 원만 위안으로 가격 할인이 지금 됐습니다. 얘네들 오히려 100만 원 정도 올렸죠. 이런 중국에서 보조금들이 끝나다 보니까 테슬라는 보조금이 끝났지만 가격 인하를 했고 더 많이 인하했고 추가적으로 지금 원래 1월부터 2월까지 프로모션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문이 이렇게 와닿지 않자 완전히 그냥 가격 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장점인 가격 메리트가 사실 이 수치만으로 봐서는 없어졌습니다. 일단은 이 모든 분들이 그거 부분은 부인은 하진 않으실 거예요. 전기차로서는 테슬라가 아직은 분명히 더 좋은 기능들을 FSD를 포함한 많은 안전도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가성비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디자인 같은 것도 다 따라했죠. 이것도 보면 거의 테슬라 모델 3 같아요. 그럴 정도로 어쨌든 전기차의 형식 집중에 했던 비아디가 굉장히 어, 가격적인 메리트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때는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크게 와닿고 실제로 중국에서 이렇게 지금 전기차가 30개, 40개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망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지금은 보조금 때문에 중국에서 워낙 많이 거의 뭐 10년 동안 보조금 뭐 5년, 7년 동안 보조금을 쏟아내서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룹들이 생겨난 건데 이런 부분은 많이 뭐 비아디나 이런 데들 상위 홍강민 이런 애들 빼고 분명히 퇴출될 겁니다. 얘네들이 어느 정도 적자를 감내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익을 최소한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이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자기도 출혈을 감수하고 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은 또 여기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지금 테슬라와 2차전지는 완전히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우리 테슬라가 뭐 왜 여기 2차전지에 영향을 미치냐? 지금 우리나라는 유럽이고 나머지 GM이나 포드나 이런 애들이 유럽이 더 증가할 텐데 왜 무슨 중국이 우리나라 배터리랑 상관없는데 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테슬라는 명실상부하게 아직까지도 전기차 1위 기업이고 이 수요의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크게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전체의 수요에 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당장적인 실적보다는 그렇게 우리나라 이천지에 크게 엮여 있다라는 부분은 수없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좀 더 지나가서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당연히 가격이 역대 최저 수치입니다. 보통 뭐 연말에도 지금 막 수치가 매 주간 떨어졌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더 세게 한 건데 완전히 더 파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 파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수치를 보면은 원래 수치가 2위 정도는 했었는데 중국에서 테슬라가 근데 완전히 뭐 보이지도 않았죠. 저 처음 이 수치 받아보고 테슬라가 빼고 한 수치인가라고 봤는데 위쪽 밑에 한 6, 7위 정도에 있는 거예요. 4,300대 수준인 거죠. 원래 상반기 때만 해도 비아디를 앞섰죠. 물론 여기서 비아디는 이런 PHEV 그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은 테슬라가 1위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어쨌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든 비아디가 약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때도 분명히 할인을 했었어요. 그때 5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할인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수요가 회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완전히 파격적인 역대 최하 수치로 할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2021년도 초에 7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올렸었죠. 9,700원인데 여기도 1,500 정도의 큰 할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솔직히 테슬라 Y 제가 몰아봤지만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차는 아니죠. 워낙 한 7, 8천 정도까지는 사실 형성이 돼야지 합리적인 우리나라 다른 차들과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시내주행이 미국처럼 된다고 하면은 좀 더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차 크기만 이런 성능적인 부분만을 고려했을 때는 한 8천만 원대가 적당하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우리나라도 할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수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때 7천만 원 21년대 초하고 지금하고 배터리 가격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1.5배 이상 여기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1,500만 원 정도에서 한 2천만 원까지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올라야 되는데 얘네들이 더 마진을 많이 받쳐서 수요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자기네 추가적인 수요 부분을 추가적인 이익 부분을 좀 포기했다라 볼 수 있죠. 일론 머스크가 이때 올리면서 나중에는 내릴 거다라고 했었죠. 물론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빨리 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지금 역대 최고로 큰 할인을 하고 있는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는 거고 지금 여기서 보는 시사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얘네들은 지금 중국하고 이 가격을 완전히 맞췄기 때문에 완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 결국에는 살아남느냐 그런 것들이 이슈일 텐데 테슬라는 저는 이제 워낙 그 30% 이상 큰 마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견뎌낼 여력이 굉장히 크고 BYD를 비롯해서 BYD도 사실 뭐 영업이익률이 6.7% 정도밖에 안 나오는 회사인데 거기다가 얘네들은 배터리에다가 뭐 한 10% 이득이고 이 순수 전기차 쪽에서는 거의 이익을 못 거두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도전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BYD 같은 경우는 이런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기차에서 이익을 거두는 부분이 좀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몇 전기차 업체들이 분명히 망할 거예요. 그런 정도의 세기 파급 효과가 큰 가격 할인을 했다. 그래서 지금 트위터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좀 진위 여부를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 전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전국인들이 주문하러 몰려왔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냥 지난주에 산 사람들은 뭐 거의 한 주에 500만 원 이상의 그런 기회 비용을 놓친 거잖아요. 할인을 더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막 중국은 할인 막 완전히 그 항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뭐 혈서 쓰고 뭐 들어 눕고 뭐 난리예요. 그래서 사실 아직 좀 수준이 좀 더 물론 이제 테슬라가 가격 변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항의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주문 예상 인도 시기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알 수 있고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내렸기 때문에 주간 데이터들을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주문량이 늘어나는 것들을 인도량이 늘어나는 것들을 확실하게 데이터를 더 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제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뭐 여기서 제가 또 여기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Q를 늘리는 전략을 세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도 야 우리도 지금 마진이 줄였으니까 배터리도 더 싸게 해줘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Q의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Q가 회복을 해주면 출하량이 더 늘으면
배터리도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더 좋고, 물론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으로는 좀 마진 압박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Q의 성장이 가장 또 중요하다. 2차 전지에는 야 테슬라 니네 마진을 좀 줄이는 건 모르겠고 우리 걔네 니네 Q만 지켜주면은 Q만 상승해주면 50% 이상씩 상승해주면 우리는 큰 상관이 없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테슬라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큰 폭의 가격 인하를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할인을 많이 했다. 그리고 우리 한때 6, 7천부터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파격적인 할인이다. 이런 할인 중국에서는 많은 항의도 있다. 그래서 주문하러 방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주문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어쨌든 그만큼 항의를 할 정도의 큰 할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물론 50% 이상씩은 유럽 등으로 계속 수출도 하고는 있지만 어, 테슬라 베이징의 공장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서 유럽 자체 물량을 그쪽에서 50% 정도를 충당해주고 있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수출을 해서 유럽에 이렇게 50%를 또 충당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도 중국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십 개의 전기차가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비아디가 처한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까딱하면은 전기차 부분은 적자로 전환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Q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30% 이상의 마진이 있는 상황이고, 많이 팔면 팔수록 그 일부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25%에 이르는 FSD 채택률이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10% 이하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FSD의 추가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이런 추가 수익으로 꽤 많이 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게 말해서 열대의 전기차를 마진이 아예 없이 판다 하더라도 0을 간다고 하더라도 FSD의 10%의 이득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이런 구동 모델이나 좀 더 그런 월 단위로의 수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Q들이 테슬라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나중에 소프트웨어 수익을 Q로 얻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 100만 대 깔려 있는 거하고 200만 대 깔려 있으면 이 FSD의 성능이 개선된다는 전제 하에 구독 모델이 모수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FSD가 이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이런 성과 Q가 처지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아직 테슬라가 지금 130만 대밖에 올해 이렇게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200만 대까지 300만 대까지 1000만 대까지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동 모델이 있는 뒷배를 바탕으로 해서 Q의 성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얘네들은 ESS도 있고 메가팩 수익도 있고 차징 수익도 있고 다른 부수적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들이 다른 OEM들이 할 수 없는 이런 또 워낙 마진이 또 30%씩이나 다 되고 다른 애들은 10%씩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이 가격 할인을 10% 해버리면은 그냥 다 영업이익률 그냥 그대로 까지는 거죠. 완전 그냥 그대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할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나머지 OEM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도 이루어져 있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많이 이제 선구자의 이득인 거죠. 그거는 그런 부분에서 이익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할인 폭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가 있는데 다른 OEM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뭐 유럽에서는 아직도 당연히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런 중국 쪽인 부분에 있어서 또 얘네들이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말씀을 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시 좀 2차 전지로 돌아와서 IRA 법안이 지금 사실 3월로 미뤄졌어요. 1월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물론 그 사이에 혜택들을 많이 다 보긴 하죠.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가 아직 완벽하게 잡혀져 있지 않은 부분은 사실 LNF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IRA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지 좀 더
그 레드오드와의 그런 세부 협의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우리 2차전지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 중국을 배제하고 하는 부분은 이상이 없는 거고, 우리나라 자원 출처를 뭐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이런 것까지 열어줄 것은 뭐 분명히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 정책은 중국을 밀어내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이 돼야지. 물론 지금 테슬라가 반등을 해주면 전기차 지금 과도하게 빠져 있는 2차 전지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은 할 거지만, 이런 진짜 본격적인 상승 같은 경우는 3월까지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3월 달에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 때 많은 것들을 또 발표할 때 그런 호재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기가 팩토리 같은 경우에 한국도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3월 1일 날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좀 희망 사항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IRA 때문에 조금 아쉽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이유가, 다시 또 테슬라에 엮여 있으면, 야 니네들 이렇게 많이 할인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네들이 EPS 마진이 지금 이렇게 큰 손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문 때문에 거의 7% 이상 빠졌던 건데, 그를 회복을 했다는 이유는 여기에서의 그 배런의 리포트를 냈었죠. 그래서 많이 해봤자 얘네 그 주당 순이익이 0.7 정도의 EPS 컷밖에 없을 거다라고 해서 좀 더 회복이 된, 도움이 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얘네들이 생산비의 효율적인 부분, 그다음에 얘네들이 사실 기가 캐스팅 같은 경우도 생산비가 워낙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할인을 감당할 수 있고 마진을 최대한 절 깎으면서 덜 영향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는 아주 건재합니다. 특히 12월 달에 탑3 지금 독일에서 17,000대, 영국 15,000대, 프랑스 5,000대 이렇게까지 판 거예요. 지금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한 얘기 보시면, 지금 독일에서의 이 김철정 연구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지만 전기차 신장률이 115%예요. 독일에서 115%, 또 다른 데 거 안 갖고 왔네. 거의 다 나머지 스페인에서도 120%,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이 침투율이 장난 아니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 주가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지금 나스닥이 거의 고점 대비 30% 빠졌다고 해도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빠르게 회복했죠. 지금 생각보다 춥지도 않고 전기차 그 천연가스의 가격이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고, 이런 수요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빨리 경기 회복을 해주면서 얘네들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생각보다 덜 받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치 대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 부분에 있어서 유럽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에서 잘 버텨주게 되면은, 뭐 물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유럽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2차 전지를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을 거둘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분기가 끝났는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환율 영향, 제가 또 주담과도 한번 통화해봤는데 이런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죠. 1200원대로 좀 떨어지면서 이익적인 부분은 조금 뭐 서프라이즈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컨센 정도 수준 나오는 수준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NNF 같은 경우는 또 1월 달에 또 새로운 공장이 또 돌아가기 때문에, 또 에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많은 새로운 공장이 또 돌아가는 분이 2분기에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 주가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하향해서 좀 더, 당연히 지금 거의 바닥이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호재는 없더라도 그렇게 좀 더 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막 그런, 사실 비아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야 이거 뭐 테슬라 뭐 내가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다 등등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이거는 저도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가격 인하를 해서 극복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챌린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물론 뭐 머스크 리스크는 논외로 하고요. 이런 챌린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극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보시고, 사실 투자라는 것은 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좀 더 뭐 3월 정도까지는 이제 보고,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주간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다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테슬라가 계속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야, 뭐 이렇게 테슬라를 믿냐라고 하시지만, 뭐 다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 돈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테슬라 오너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이런 위기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갈 것이고요. 나중에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십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